안녕하세요. 분당 청소학원 입시 컨설턴트 박양원입니다. 올해 2023학년도 정시 건국대의 주요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올해 주요 변경사항 특징으로는요. 일부 모집단이 모집군 변경에 있습니다. 자, 일단 다군에서 모집 선발하던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 운행체공학과,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 이 4개 학과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이 해당 학과를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유는요. 군을 이동하면서 지원 점수, 경쟁률, 그리고 추합 인원, 충원 인원 변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학과들은 지원자가 많은 인기 학과예요. 또 그래서 지원 결과, 그리고 입시 결과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2021학년도 정시에서는 모집 선발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수시 2월 인원으로 인해서 최종 1명을 선발했었고요. 작년 2022학년도부터는 11명 정시 모집을 시작을 했고 올해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21학년도 재작년이죠. 문이과 전체 모집 인원 934명, 최종 인원은 972명, 수시 2월 인원의 최종 인원이죠. 22학년도 작년에는 1102명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했죠. 네, 많이 늘었죠. 네. 증가했음에도 전체 충원 인원, 충원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충원 인원, 충원율은 21학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거나 늘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학과들의 충원 인원 그리고 충원율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해당 학과를 지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죠. 나중에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건국대는 반영 지표로는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우리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학교마다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 자,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수능 성적 방법은 반영 방법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네,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건국대학교는 세부 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망 또는 지원 학과의 유불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인문 1 또는 2 또는 자연 1 또는 2를 지원할 때 과목별,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2022학년도 대입은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불리함이 예측이 됐고 사실 그랬죠. 네. 실제로 건국대학교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건국대뿐만 아니라 건국대 이상의 이제 상위 대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연대, 뭐 특히 이제 한양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요거는 끝에 이제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사례에서 실제로 교차 지원을 한 사례를 놓고 비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뭐 합격자 그리고 등록자를 기준으로 학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문계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은 학과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사실이죠. 예를 들면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경영학과는 자연계 학생들의 합격생이 더 많았다는 거고요. 상경계열뿐만 아니라 어문계열도 가리지 않고 교차 지원을 뭐 학교만 보고 교차 지원을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이 표현이 맞겠네요. 교차 지원을 했다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교차 지원 합격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뭐 학교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영어,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 네, 인문 자연이 다릅니다. 다만 등급 간 점수 차가 사실 3등급 이상에서 좀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3등급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4등급도 지원할 수 있고 하지만 영어 이외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이 영어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이상 차이가 나겠죠. 네, 더 맞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영어의 반영 비율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선 그리고 자연계열, 이과도 마찬가지 한 3등급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한국사는 4등급까지 네, 만점을 줍니다. 5등급부터는 이제 감점 요인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요 이제 표인데요. 작년 입결과 모든 상황을 건대에서 모집하는 학과들을 군별로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네. 일단 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전체 2명 늘었어요. 2명. 그렇죠? 2명. 뭐 모집 인원이 늘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학과들 또 줄은 학과들도 있죠. 사과대, 글로벌 비즈니스, 가군에서 2명. 작년에 6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최초 인원 4명이네요. 인원이 상당히 적네요. 네. 그리고 작년 최초 인원과 최종 인원이 있어요. 최초 모집 인원, 최종 모집 인원. 그러니까 수시 2월 인원이죠. 수시에서 미선발된 인원을 정시로 2월에서 선발을 한다. 그래서 2월 되는 인원이 건대도 적지 않습니다. 32명, 전체 학과에 32명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돼서 최종 모집 인원이 작년에는 1134명이었고요. 그리고 충원 인원도 21학년도, 그러니까 사실 추합을 기대하고 원서를 쓸 때 전년도 이제 충원 인원도 고려를 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화학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어요. 근데 나군에 보면 그래요. 여기 사회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1학년도에는 충원 인원이 58명. 근데 작년에는 14명. 그쵸. 그래서 21학년도 입결을 보고, 나는 예비가, 뭐, 예를 들어 예비 번호가 30번이야. 그래서, 이거 추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작년에는 되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학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100명 이상 늘었지만 충원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로 보면. 그래서 요 충원 인원도 학과별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종 등록자 영역별 70컷은 요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합격자, 그러니까 최종 등록자의 합격생 중에 최종 등록자의 70%에 위치한 학생의 성적이지 요거는 이제 뭐 평균값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다군에 있었던 이 4개 학과가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다군에서 선발하는 모집하는 선발 학과들은 뭐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그쵸? 나군으로 이제 좀 많이 이동하는 게 이제 보이죠. 그쵸? 자, 뭐 경쟁률 상위 하위 학과도 이제 나눠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다군에 위치한 학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죠. 그리고 충원률도 높고. 근데 올해 나군으로 이동하는 그 자연계열 나군으로 이동하는 그 4개 학과가 나군으로 이동했을 때 그 경쟁률과 그리고 충원률과 그리고 입결이 어떻게 날지는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경쟁률은 해당 연도 지원자의 지원 성향 및 특징, 전년도 입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쵸? 원서 접수 기간 중 최종적으로 실시간 경쟁률 등을 참고해서 비교 후 전략적인 최종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망학과에 모집군 이동이 있는 경우 많거든요. 학교마다. 경우에는 입시 기관별 정시 배치 모의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우리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모지 서비스가 있죠. 모의 지원자의 배치 점수 그리고 경쟁률 비교 확인 후에 최종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사례인데요. 네, 실제 저희 학생 중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이제 합격 결과거든요. 지원과 합격 결과. 자, 이 두 학생을 비교하는 이유는요. 상위 누적 100분위. 이거는 이투스 상위 누적 기준입니다. 상위 누적 기준 6.32%로 상위 누적은 같죠. 그러니까 위치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성적은 다르죠. 그래서 지원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례 1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건국대 컴공을 안정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초 합격을 기대하고 시립대와 그리고 건국대 다군의 스마트 ICT를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모두 추합이 돼서 되는 이제 결과였고요.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위치에 6.32% 이제 같은 위치에 있지만 영역별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보면은 한 개 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실제로 100분야 표준 점수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사례 1번 학생보다는 수학 성적이 뭐 한 문제 차이, 3점짜리 한 문제 차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표준 점수와 100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례 1번보다 좋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고려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과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공과대를 건대는 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같은 위치지만 기대하기 어려웠었던 거고 다군의 이제 자연계열 학과인 융합생명공학과를 그래 여기는 추합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한 다음에 간화군에서는 한양대, 서강대 이제 교차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건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경 계열이나 한양대 상경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죠. 낮아요.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문과, 이과 모두 동일하게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같은데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국어보다. 그리고 탐구도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탐구와 수학의 영향력, 탐구의 영향력이 적은 해당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고 실제로 추합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 학생은 건대에 합격했지만 이과 학생이지만 한양대 경영학부에 이제 진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뭐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이제 또 올해 이제 입시를 또 잘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시간을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학교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 양원쌤은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를 기원합니다. 네, 모두들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고요. 성공적인 입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